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대비 전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가 이렇게 나왔다면 기말고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학교는 서술형이 진짜 단답형으로 나와서 저런 문제가 나왔을 때 아래에 있는 것 중 여기에 해당하는 법칙이 뭔지 적고 그게 해당하는 단어를 3개를 적으시고 이런 식으로 줬습니다. 하지만 선정고는 아예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부터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말고사의 문법 파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술형이 등장할 거예요. 서술형은 항상 교과서 범위에서 출제가 되고 서술형 중에 절반은 그 중에서 문법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고에서 특히 중시하는 이 문법 파트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문법 요소 파트가 출제될 예정입니다. 이게 어떤 파트인가? 라고 하면은 높임 표현, 시간 표현, 인용 표현, 그리고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문법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비동 표현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고1 문법 중에서 문제 자체의 난도로 봤을 때도 가장 어려운 파트가 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도 국어를 학생들이 암기 과목으로 접근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게 의외로 1학기 중간고사에서 어느 정도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법에서 의문의 변동 파트는 통함기 파트가 맞거든요. 그런데 이 파트는 고1 문법에서 가장 고난도로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 고난도라는 게 암기해야 할 양은 의문의 변동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걸 응용해서 문제가 나온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 점에서 가장 고난도 파트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체감상 가장 어려워하는 건 2학기 때 나오는 중세국어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옛날 국어. 학생들이 체감상 어려워하는 것과 별개로 실제로 가장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파트는 이번 기말고사에 들어가는 파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5월 21일 내신 대비 시작을 5월 21일 다다음 주 수요일에 진행할 예정인데 수련회 끝난 직후 첫 수업입니다. 그때 문법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때 들어가면서 처음에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계속 이해를 했는지를 물어볼 것이고 그 뒤에 매주 테스트를 볼 겁니다. 매주 계속해서 테스트를 볼 것이고 그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객관식이 없습니다. 서술형 혹은 학생들이 자주 빠질 수 있는 함정 OX 위주로 문제가 출제가 될 예정입니다. 계속 테스트를 본다고 하면 처음에 문법은 한 번 수업 듣고 그 뒤로는 숙제도 나가지만 그 외에 테스트 때문에 강제로 계속해서 머릿속에 들어가 있게 되겠죠. 그걸 통해서 이해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유지를 할 예정입니다. 가끔 그런데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제 학교 행사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거나 혹은 아프거나 특히 시험 기간에 아픈 일들은 종종 벌어지니까요. 그래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라면 저는 테스트를 또 구글 폼으로도 따로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라도 테스트를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그 테스트에서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 보통 제가 첫 테스트는 처음엔 넘어가 줍니다. 첫 테스트는 대신 공부를 좀 해와라. 다음 주에는 그런 게 없다. 그런 게 무엇이냐? 봐주는 게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이 테스트 점수면 상당히 위험한데 어느 요일에 올 수 있니? 제 시험을 보러 오게 합니다. 혹은 시간이 안 된다라고 할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폼으로도 똑같이 계속 만들어 왔었고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라도 제 시험을 보여 으로 계속해서 유도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법 파트에서 꼬이지 않아서 다른 파트에 좀 더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번 기말고사 대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부교재 범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문으로 출제가 되고 학교에서 진도를 나가주지 않고 객관식 내문항에 나옵니다. 그래서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로만 정오를 가르기 때문에 각 작품을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그 외에 교과서 파트 역시 제가 시험 보기 한 2주 전부터는 테스트를 추가로 제작을 합니다. 역시 서술형과 관련해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서술형 문제 난도 자체는 극단적으로 높은 건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객관식보다 쉽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어떻게 써야 하지라고 고민을 하는 순간 시간이 지나가면서 압박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도록 테스트를 그것 역시 추가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교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부교재에 실려있는 작품들을 교재 형식으로 한번 모아서 만들어 봤더니 A4 19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양이 방대합니다. 한 페이지에 제가 시조를 정말 여러 개를 실어놨는데도
그렇게 나올 정도로 양 자체는 방대하지만 그건 결국에 큰 틀에서 이해했는지 위주로만 물어보기 때문에 저 역시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시어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위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모의고사 파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의고사가 계속해서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선정고가 작년부터 부교재를 시험 범위에 넣기 시작했고 그 전에는 교과서와 모의고사만 딱 시험 범위로 넣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선정고는 문제를 쉽게 출제하는 학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작년부터 이렇게 바뀌면서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는데요. 선정고에서 모의고사 파트 출제하는 경향을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화법과 작문 1번부터 10번 파트입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아예 시험 범위를 넣지 않습니다. 모의고사 시험 범위로 가장 악랄하게 시험 범위를 넣는 학교로 대선고가 알려져 있는데 대선고도 1번부터 10번은 빼고 시험 범위에 넣습니다. 선정고만 은평구에서 유일하게 시험 범위에 넣는 거죠. 여기서 두 문항을 반드시 출제합니다. 반드시 두 문항을 출제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내용이 어렵다거나 하진 않아요. 다만 역시 그 두 문항 중 한 문항은 반드시 두 개 고르식으로 출제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 점에서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3번 이상 반복을 하도록 하게 할 예정입니다. 작년까지는 서울에서 6월 모의고사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고 하면 따로 뽑아서 다시 풀어보고 진행을 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서울시에서 고1, 고2도 6월 모의고사를 볼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학생들이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그 부분 해설을 한번 진행을 하고 그 뒤에도 반복을 할 수 있도록 문제를 꾸준히 주면서 읽어보게 만들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문법 파트입니다. 문법 파트 역시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모의고사에 실려있는 문법 파트 중에서 교과서 내용, 즉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애들은 반드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걔는 반드시 여러 번 설명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외의 파트에서도 나머지 4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역시 기말고사에 출제가 될 것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교과서 내용, 우리 여태까지 진도 나갔던 문법 파트와의 내용을 연계해서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킬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트는 암기보다는 모의고사 문법 파트를 연계해서 나오는 것은 암기보다는 해당 문항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를 이해했는지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에 중점을 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문학 파트입니다. 문학 파트의 경우에는 모의고사의 문학 파트는 전부 다 시험 범위로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교과서나 부교재 작품하고 연결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역시 저도 연계를 시켜서 공부를 시킬 예정입니다. 이거 그 교과서에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이 작품하고 비슷한 결이 있지 않니? 이런 점에서 결이 비슷하니까 이런 선지가 나올 수 있어 참고하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하는 식으로 그 전에 있던 내용들도 복기를 하고 새로 배우는 내용들도 좀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하는 식으로 내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서 파트입니다. 이번엔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전엔 계속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엔 출제되지 않았지만 이번 기말고사 범위에서는 출제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중간고사에서 교과서 문학작품 중 상당수를 이미 다뤘기 때문에 기말고사에서는 교과서 외의 모의고사 독서 파트를 시험 범위로 넣을 확률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들어간다면 저는 이 보기문항 풀이법을 기반으로 반드시 마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이 독서 파트에서 내신 문제가 출제될 때에는 해당 제시문에 딸려 있었던 보기문항을 변형하는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풀이 방법을 설명하여 반드시 맞춰 넘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변형 문제도 꾸준히 제공하여 학생들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은 정말 간략하게 교과서 파트는 앞에서 이미 이야기를 하면서 섞여 있었지만 한 번 더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서술형에 대한 대비. 선정고의 서술형은 반드시 교과서에서만 됩니다. 그래서 서술형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를 할 것이고 자소서 평가 문제집은 기본입니다. 내신 진도를 나갔으면 그 다음 주까지 해당 파트 자소서와 평가 문제집 모두 풀어오게 하는 게 숙제입니다. 그러면 사실 내신 진도를 제가 시험 보기 2주 전에는 이미 내신 진도가 끝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이미 그 전까지 자소서 평가 문제집은 다 끝나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거죠.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풀어볼 수 있도록 추가 자료를 다량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 추가 자료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가? 그리고 여태까지 있었던 이 기말고사 대비를 총 정리하자면 어떻게 되는가?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네, 내신 기간에 매주 문법 테스트를 진행한다. 테스트를 싫어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긴 한데
그건 일단 제가 테스트를 사랑하는 것도 있고 테스트를 제작을 해서 어떻게든 학생들이 이건 알아야 하는데 하는 것들을 하나라도 더 머릿속에 넣어주고 싶어서 테스트를 제작하는 겁니다. 싫어하더라도 보게 할 겁니다. 어떻게든 보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생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최선으로 접근을 하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이번에 내 중간고사 지도를 할 때에도 학생들이 쌤 숙제가 좀 많은데요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얘들아 숙제가 너무 적으면 이야기해주렴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제가 주고 싶은 자료는 정말 더 많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는 유사경의 타학교 기출들까지 전부 갖고 있습니다. 특히 문법 파트 같은 경우에는 각 파트별로 예를 들어서 이 문법 요소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갖고 있는 타학교 기출로만 4,000문항 정도 모아놨습니다. 네, 정말로 줄 수 있는 범위는 무궁무진합니다. 그 외의 파트에서도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모의고사에서도 출제된 적이 없었고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적도 없었고 그리고 교과서에 실린 적도 없었던 게 이번에 새로 들어간 경우들이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당연히 다른 데서 기출되었던 것들을 다 모아두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특히 서술형의 경우에는 유사 경향의 타학교 기출인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쓰게 하면 안 되죠. 선정고 스타일 그대로 문장으로 쓰게 한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타학교 기출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몇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제시문들이 보기 형식으로 제시 형식으로 섞여 있는 것들이 들어가 있을 예정인데 그것은 몇몇 개는 일부러 띄워놓는 게 맞습니다. 선정고에 실제로 다른 제시문들을 가져와서 시험 문제에 끼워 넣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유리해지고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들을 대비할 수 있도록 그와 관련된 부분까지 추가로 준비를 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질문 받는 걸 좋아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상한 질문을 했다라고 누가 그러더라도 옆에 따라서 왜 그런 걸 질문해? 라고 하더라도 저는 다 받아주는 편입니다. 정말 이상한 질문. 제 사촌동생이 저보다 꽤 어린데 사촌동생이 지난 토요일에 저에게 갑자기 카톡으로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태풍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어? 라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질문을 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이런 식으로 사람이 죽은 일들이 있어. 한국에서도 있었어 라고 하면서 답장을 해주었습니다. 친해야 하는 사촌동생의 그런 질문에 단련이 되어 있다 보니 저는 어떤 질문이든 학생들에게 답변을 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 기간에 보면 학생들이 문자나 카톡으로 저한테 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질문들이 많을수록 학생의 성적이 평균적으로 더 올라가다 보니 저는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 정도였는데 혹시 궁금하시거나 한 부분들 있으면 지금 편하게 질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